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20일 주말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시 51분 지금 막 지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장에 또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느라 주말 편히 못 보내실 것 같아서 새벽에 이렇게 바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그 가격 뭐였죠? 자, 이번 주 마감 종가 가격이 결국에 주봉에서 받쳐주고 있는 지지 라인의 가격 17,700원의 가격을 어때요? 지키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어요. 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 하방선이 솔직히 얼마냐면은 여기 13,000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야지 이 자리에서 이제 쌍바닥을 잡고 띄우는 자리가 되니까요. 자, 무조건적으로 바닥을 찍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가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미증시가 우선 강한 반등세, 마감이 3대 지수 모두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 이 미증시의 강한 반등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에서의 움직임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야간 선물 지수가 지금 강보합대에서 약보합대 이렇게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콜옵션 베팅이 13%로 급등을 한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이거 결국에 상한가봉 한 번만 뜨면은요 추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상한가봉짜리 한 방이 딱 뜨게 되면은요 22,5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반등 주고 빠졌던 요 낙폭을 한 방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기 헤드앤숄더에 첫 번째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어깨선 자리 이 자리까지 말아올린 거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으로 그럼 뭐예요? 수급이 붙었다라는 뜻이죠. 그걸 단숨에 저항벽까지 올려내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부터는 추세 돌파하기 용이한 자리가 나오고 확실한 돌파 지지 자리로부터 한 차례 저항벽을 뚫어낸 거라서 정고점의 가격대 정고점 여기 쌍봉을 맞는 그 가격대까지 헤드까지 이제 저항이 상방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지지 라인이 한번 돌파를 해서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결국에 주가를 여기서 더 밀지 않으려는 힘이 또 작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고점도 매물을 소화하고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뚫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재료가 대한광통신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구독이라고 남겨서 구독자 인증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수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보셨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 참여까지 해주셨나, 이걸 보고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방에 역전할 대형 호재 빅이슈가 뭐가 될 거냐면은 바로 이 삼성의 지분 확보 공시 소식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간만에 또 왜 꺼내드리느냐.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CS2026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HBM의 병목은 다음이 이제 네트워크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컴퓨텍스에서 임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이 CPU 이야기 이게 뭐예요? 코패키징 옵틱스죠. 코패키징 광학 장치가 가장 흥미로운 분야이고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하반기쯤에 이제 릴리즈가 될 거다.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릴 거다. 이제 확장 단계에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통신이 미래에 있지 않고 당장 현재 하반기에 있다고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강력하죠? 그런데 이걸로 공이 다시 쏘아 올려진 거예요. 자, 브로드컴도 CPU를 기반해가지고 네트워크 통신 분할 솔루션을 확대 중이고 반도체 업계에서 확장세에 대한 흐름에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광 엔진을 이제 거쳐서 2029년 중 CPU 턴키 서비스를 시작해 대응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시장이 다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속도, 그리고 안정성, 수율입니다.
광통신만 한다고 끝 아니죠. 기능이 떨어져서 100의 데이터를 70으로 이동시키는 거랑 90으로 이동시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도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광통신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분으로 가져오는 흐름을 지금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이미 발표가 늦은 판국에 당연히 투자 후에 지분 회수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마침 대한광통신의 내부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게, 자, 우선 이 지분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대한전선 오너 3세의 서른석, 여기가 지분을 몇 퍼센트? 6% 가지고 있고, 그리고 TFO 인더스트리가 지금 7.29%, 그리고 여기 특수관계인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모친, 양귀의 2.75%, 설윤성 0.43%, 그래서 총 지금 16.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설윤석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설윤석 대표의 모친 양귀의 여기에 보유 주식도 일부가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빈틈을 노리고 누군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누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게 바로 삼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연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분만 딱 집중을 해보세요. 자, 2014년에 삼성전자는 광통신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광통신이 지금처럼 주목받기엔 뭐예요? 너무 일렀죠. 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 광통신 분야를 정리를 해서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미국의 코닝한테 넘긴 거예요. 자, 지금 들어보면 미치고 팔짝 뛰는 소식이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 아마존까지 투자 유치한 광통신 회사 코닝 맞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는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자, 삼성 입장에서 HBM 해.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한다. 근데 정작 데이터를 전달하고 병목을 해소시키는 혈관인 광통신은 또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도 반도체 회사에서 AI 인프라로 변모를 하고 있고 광통신의 돈을 때려붓고 있는데, 이거 삼성 쪽에서도 분명히 촉각을 세우고 다 지켜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죠. 근데 하필 이전에 팔았던 이력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운용 경력과 어떻게 살릴 건지 속속들이 내부적으로 더 잘 안다라는 강점은 있겠죠. 그럼 이걸 아예 신생으로 해가지고 키울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 글로벌 빅테크들도 속도전 때문에 신생으로 키우기에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우리나라 광통신 대장 1등주인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요, 굳이 대한광통신 전체를 인수를 하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진짜 원하는 게 경영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공급망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대한광통신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유보금이 얼마예요? 작년 기준으로 4조 5천억이 넘어요. 100% 유보금 현금으로 지금 시가 기준의 대한광통신 전체 인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 아웃풋을 내려면은 결국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분율만큼을 두고 시간을 두고 협력을 해보면서 점점 지분율을 높여내는 식으로 가겠죠. 굳이 100% 인수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이유가, 사실상 광통신 시대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냥 독점하고 있어. 그럼 뭐야? 어차피 이 반도체 기업들끼리 뭘 해요? 경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의 삼성보다 TSMC가 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을 편하게 일으키고 마켓쉐어를 크게 일으킨 다음에 점점 침투하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처음에 5% 지분 확보하면 공시가 먼저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면은 2대 주주, 8%면은 최대 주주가 됩니다. 단독으로는. 근데 뭐 사실상 진짜 최대 주주자, 뭐 경영권까지 흔들 정도가 되려면은 못해도 10% 이상 물량이 들어와야지 시장에서 슬슬 말이 나오겠죠. 그게
업계에서도 흡수하는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대한광통신 이미 864심 데이터 센터형 케이블 아마존 메타급으로 북미 업체랑 공급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물량까지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총 규모가 얼마다? 411억 원이다 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죠? 411억?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차는 검증, 테스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차는 뭐예요? 검증 완료가 됐다. 이제 확신해가지고 거래를 튼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2차에 대해서 보통 물량이 커집니다. 2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이제 실제로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래처에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는 이제 3차로 계약 체결을 했다 보다는 신규 거래처가 늘어났다 이 소식을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매출이 또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의 그 공장과 지금 이 대한광통신의 미국 인캡 아메리카의 공장이 굉장히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어디? 텍사스예요. 보시게 된다면 이게 대한광통신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아메리카 본사에 텍사스라고 주소가 찍혀 있는 거 확인됩니다. 구글 맵을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요. 여기에 건물 뭐라고 떠 있느냐? 인캡 아메리카라고 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어때요? 자, 삼성전자 공장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죠? 텍사스로 옮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지금 인프라 투자 보조금까지 BABA, 바이 아메리카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인텔비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북미 시장에 연결고리도 굉장히 가깝게 지금 텍사스에 놓여 있게 되겠고 지금까지 보고도 이게 가능하겠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그냥 뒤로 가기 위해서 영상 나가시면 됩니다. 주식이 무슨 이미 뜬 뉴스만 가지고 매매해서 어디 됐습니까? 미래 가치를 뭐를 갖고 있는지 지금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그걸 계속 검증을 해내가야 내가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할지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재료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확장을 해본다면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일 때 남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호재이지 구분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다 짜놨기 때문에 아 이거는 대박 잭팟이구나. 아 이건 요 정도 반영이면은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소식이 있구나. 나도 검증을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 더 찾아보고 하나 더 집중해서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절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종목이 아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추가 영상 업로드되는 것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전환점에 해당 타이밍 트리거가 딱 포착이 되고 수급이 딱 터지면서 아 이때부터는 추세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매집 터지네요. 호재가 붙어줄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확한 격을 얼마와 콕 집어서 문자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조금 더 확인하기 편하시라고 크게 띄워드렸습니다. 010-8458-5563번이거든요. 자, 여기로 대한광통신, 대광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송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하셨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 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 X 재료까지 얹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진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메타가 1억 1,150만 달러를 들여서 블루 칼라를 끼우는 까닭은 자, 이 이야기. 자, 하나로 1,700억을 들여서 메타가 블루 칼라를 키운다. 자, 이게 무슨 호재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엔지니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돈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명확하게 전기 기술자 정비공, 광 케이블 전문가 쪽으로 이거를 키우겠다라고 콕 집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 양산을 위해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취업까지 보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키워서라도 인력을
인력을 대량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돈 안 되는데 이 사람을 키우는 시간과 이 돈까지 같이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만큼 광통신 인프라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전망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광 케이블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소식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타까지 공식적으로 광통신 인프라 부족을 인정했다라는 뉴스인 거예요. 자, 이번에 미국, 이란 종전 서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동 오일머니 광통신 수백조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 인줌 제재로 광통신 소재이기 때문에 쇼티지를 앞당겨 오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일본 시장의 광통신주도 급등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광통신은 인줌 안 쓰고 자체 특허 기반으로 이 순수 석영유도 모재만으로 생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원료 확보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대한광통신 뭐예요? 속도에서도 또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시장은 공급이 우위에 있고 경쟁사들 울면서 가격을 올리고 근데 원재료 값이 비싸서 이익률은 떨어지는데 대한광통신이 그러면 초반에 이익률 그냥 줄어든 거 감수하고 시장에 싹 흡수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1위로 갈아치워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가격 그대로 받아서 이익을 더 차곡차곡 고간에 쌓아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삼성도 자기 기업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저평가 중일 때 이 지분 확보로 인해서 주가 폭등으로 인한 이득까지 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 여러분들 공장도 텍사스고 나쁠 거 하나 없죠? 호재가 떴는데 또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근데 또 요 바닥자리에 쌍바닥엔 뭐다? 매물벽이 또 가득 차여 있다. 지금 이게 다 맞물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 공장도 텍사스에서 바로 이쪽에 텍사스로 삼성이 옮기고 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손실보는 투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고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도 어때요? 아예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는 대한민국 지금 가장 핫한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온다. 근데 이게 최대주주 지분을 노릴 정도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대주주의 이제 담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대박 호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걸 자꾸 찰필 미룰 수가 없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바로 CPU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린다는데 지금 중국 인증 제재로 반사이익에 준비가 완료됐고 쇼티지는 더더더 앞당겨 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 수혜가 대한광통신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주가를 재평가 받으면서 이미 올려버리게 된다면은 더 저렴하게 지분을 들여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네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블록딜 하려면은 블록딜은 악재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기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마음만큼은 그냥 던져버리고 안 보고 싶다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버틴 시간과 내 돈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몰라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못 견뎌서 팔았는데 그게 최저점이었다. 내가 이게 더 좋아 보여서 따라 붙었는데 그게 최고점이었다. 이런 추후에 더 큰 문제를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때문에 자꾸 마음 졸이실 때 대한광통신이란 기업이 점점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할 건지 그걸 모든 흐름의 교차점 안에 있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리도 마음도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 파급력들이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의 이제 검증 완료 호재에 대해서도 미처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재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그래도 빠르게 수익 전환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동안에는 계속 공부만 해두고 체크를 해두시고 하루하루 시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한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회복 탄력성을 갖네?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계속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대신해 드리고 이 부분들은 저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영상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 뉴스들을 정확한 분석으로 인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더 띄워드렸거든요. 010-8458-5563번입니다. 대한광통신 대광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만 알면 평생 써먹는 세력 매집주 포착법과 현재 시점에 포착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발견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은 이런 자리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요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의 똑같은 모양의 차트 패턴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세력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요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려드릴게요. 자, 1번에 1차적인 매집 나오고 기간 행보, 돌파 자리 3번 자리 나왔죠? 시세 만들고 눌림목 4번 자리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시세 한 번 더 뽑아내고 자, 로보티즈 동일합니다. 1번에 매집봉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어때요? 1년 이상의 매집 기간 주어졌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 꺾이는데 여기 말고 제대로 뚫어내는 자리부터 포착해가지고 자, 요렇게 3번 자리에서 먹고 4번 자리에서 먹고 현대모백스도 자, 매집봉, 눌림목, 자, 돌파 그런 다음에 요런 식으로 시세 패턴 자, SPG도 자, 1번 매집봉 여기서도 1년 넘게 걸려버려요. 이거 안 기다리고 돌파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리 먹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에 딱 정확하게 앞에서 봤던 그 패턴 형식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장점이 뭐다? 이거 주봉상에서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1300%, 880%, 1030%, 440% 이렇게 1000%가 넘게 나오는 주력주를 뽑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대형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수에도 강하게 추세를 받쳐주고 주가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원래 제 갈 길을 가면서 수급 쫙 빨아당겨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도 너무나도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못 찾아서 매매를 못하는 것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빵 하고 절실하게 꽂히길 바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줄 세력 매집주 포착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이걸 선점을 해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바로 실전 적용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을 찾는 게 뭐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포착 종목 가장 먼저 매수 매도 가격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이미 꼽아져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바로 받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6개월 정도 말씀드린 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가 딱 포착이 떠준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매집 수급 거래량 들어오고 수상한 패턴들 다 나오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여기 3번 돌파 자리 매수 맥점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주고 있는 지지 한차까지 딱 포착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수급의 양들 제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께 올해 최고의 수익을 신규로 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찝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기업을 다 보고 눈에 직관적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재료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수급까지도 어마무시하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을 완료를 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급등 초입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 포착 종목명과 매수와 매도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최고점 자리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타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